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또한 물난리로 정신없이 보낸 올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일부터 태풍이 또 온다 하니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대처해 나갈지 빠른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태풍이 오든 물난리가 오든 사회가 있는 코로나가 오든 무엇이 오는 것들이 지금 왜 올 수밖에 없느냐를 봐야 되는데, 우리는 이런 게 있을 수밖에 없게끔 살은 게 이 사회고 세계의 모든 이가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 이 자연을 잘못 운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온난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 온난화를 일으킨 장본인이 지금 우리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온난화의 마지막 쯤에 지금 요만큼은 이제 이게 우리가 요만큼 살은 중에 마지막에는 우리가 잘못 사는 것만큼 자연으로부터 두드리 맞는 것도 하는 거죠. 그래서 태풍 같은 것도 일어나는 게 비정상으로 막 일어나요. 장마도 비정상으로 오고, 이런 것도 비정상으로 우리가 살았는데 그걸 안 맞이할 것 같으냐 이거죠. 근데 이걸 이겨내는 사람은 또 이겨내고, 당하는 사람은 당해야 돼요. 그게 태풍이 아무리 와도 나는 이걸 지금 이겨낼 수 있게끔 사는 사람들한테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자연현상이 일어나는 거에 내가 이제 태풍이 저쪽에 오는데 나는 천지도 모르고 그 태풍 앞에 가. 그럼 날아가는 거지. 태풍이 그거 있으라겠나?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고 무식하면 대처를 못하고 사는 시대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뭐든지 태풍이 이상하다 하지 말고 우리가 이상하게 살아갖고 태풍이 저래 온다고 봐야지. 우리가 그 앞에 이상하게 사는 건 다 놔두고 자연이 미쳤나 그러거든요. 누가 미치게 살았으니까 자연이 미치게 다가오지. 지금 요런 현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사는 방법을 바뀌면, 방법만 바꿔내면 이 자연에는 이 지구가 말이에요, 이 자전 공존을 하면서 자기 이게 그 공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정화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똑같이 지금 미쳐가 살면서 자연이 안 미치도록 만들려고 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사는 게 자연을 요래 만드는 거예요. 그럼 요거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서 후손들한테는 이렇게 안 되게끔 노력을 하고 갈까, 요런 거를 생각을 해야지. 우리 앞에 닥친다고 이것만 자꾸 이야기하면 안 되지. 닥치게끔 우리가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런 것이 자꾸 우리 후배들 앞에 자꾸 오니까 후배들은 막 짜증이 괜히 선배들한테 나는 게라는 거야. 뭐 때문인지는 몰라. 근데 진짜로 바르게 내고 있는 거예요. 엄마한테 막 짜증내고, 막 아빠한테 짜증내고, 뭐 때문에 내는지 나는지 몰라도 정확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연이거든. 근데 내가 어떻게 했다고 지민이 살린다고 허리 아프긴 내가 뭘 먹고 일했는데 내한테 짜증낸다 그러거든. 이거 아빠 누가 허리 아프게 일해라 했나? 좀 지혜롭게 허리 안 아프게 일하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욕 먹을 일을 한 적이 없으면 욕을 안 먹어요. 정확하게. 우리 지금 아이들이 이제 저거 이게 막 어른들을 막 꼰대 어쩌고 하잖아요. 우리 그 소리 듣게끔 살아 있으니까 지금 이 꼰대 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소리가 뭔지를 잘 알아야 돼. 근데 우리는 모르고 그냥 막 아들이 우리 보고 꼰대란다 이게. 애들이 꼰대라 하게끔 내가 사는 걸 잘 정리해 보면 딱 그 소리 안 하면 안 되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기라. 사회를 모르면 바르게 못 잡고 알면 바르게 잡을 수가 있어요. 아직 안 늦었거든요. 지구는 살아있거든 아직까지. 근데 지구 내뿔고 화성으로 갈 생각만 하라. 지구 내밀고 화성으로 갈 생각만 해.
화성이 조건이 좋아요? 지구 조건이 좋아? 이걸 재살려갖고 잘 써갖고 지랄해야 되는데 이걸 내밀고 화성으로 갈래. 화성으로 가면요. 이거 참. 네가 몇백 년 동안 몇천 년 동안 노력을 한다고 화성이 지구처럼 좋아지겠어. 이 택도 없는 소리하고. 그거가 뭐 캥거루처럼 폴딱폴딱 뛰다녀야 되는데. 아니 이 자연에서 얼마나 지금 잘 만들어준 이걸 갖다가 다시 복원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다시 복원을 하려 그러면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따라서 지구는 달라져요.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가 달라지는 거지 이걸 때리잡는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거든. 요렇게 이해하면 돼. 예. 강릉에 몇 년 전에 이제 루사가 왔었거든요. 홍수가 왔었는데 그때 뭐 어마어마했었어요. 제가 기억이 되게 많이 남는데 그거는 그 깨달음을 주려고 그런 건지 아니면은 신들하고 다 연관이 돼서 신하고는 관계가 없어. 그런 거는 관계가 없고 요 자연에는 항상 움직이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요동을 치는 게 지구란 말이야. 이게 지구는 살아있기 때문에 항상 요동을 치는데 잘 봐봐요. 루사가 오는데 루사 이 태풍이 왔는데 우리가 피해를 많이 입었다 그런단 말이야. 누구한테? 근데 피해 안 입은 사람이 있어요. 그 태풍이 지나가도 개하는 쪽에 살고 있는 사람 피해를 하나도 안 입고 태풍이 지나가는데 그냥 배짱 좋게 앉아있던 사람은 피해를 다 입은 거야. 그러니까 피해를 많이 입었다고 요번에. 요런단 말이야. 아니 바람 부는데 앉아있으면 날아가는 거 당연하고 물이 많이 내려오는 데에 그쪽에 있으면 또 내려가는 건 당연하지. 왜 사람들이 요렇게 환경 좋은데 여기에 살고 싶어 할까? 환경이 좋은 데는 위험한 것도 같이 있는 거예요. 일본 같은데 얼마나 환경이 좋아? 근데 그걸 탐내고 거기에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지진도 늘 오고 태풍도 늘 와. 근데 환경에 거기에 살기 위해서는 위험을 감수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위험이 왔을 때 그렇게 확률이 이게 그래도 좋은 데 사는 것이 확률이 더 좋다라는 거죠. 나중에 어떤 피해를 좀 입더라도 우리가 이런 데 사는 게 더 좋아서 사는 거니까 그래서 피해를 입는 건 누가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 이게 좀 뭔가가 이렇게 여기에 막 이 쓰나미가 왔어. 그래 막 피해를 입었다 그런단 말이야. 근데 쓰나미 입을 때 저쪽에 태백산에 있던 사람은 안 당했거든. 그래 자연재해라는 것은 자연은 항상 움직이는 거니까 거기에 내가 있다 보니까 당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센서라는 게 온몸이 우주의 센서야. 이 6,600의 주파수를 가지고 있는 마음의 에너지는 모든 센서를 다 연결하고 있단 말이야. 센서를 연결하고 있으니까 자연재해가 오면 인간이 제일 먼저 알게 돼가 있어. 그럼 피할 자리 피하고 영적인 힘으로도 알고 피한다고 이래. 뭐 동물들은 자연의 현상을 보고 이 기운을 읽고 피하는데 인간은 영적인 힘까지 가지고 있어. 이걸 바르게 쓸 줄 안다면 그런 자리 내가 안 가 있는 거야. 그래서 안 당해. 근데 욕심이 있는 사람은 감각이 무디다 그러잖아요. 감각이 무딘 만큼 자연에 노출돼서 당할 수가 있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이 기운을 밝히기 위해서 참선을 한다든지 명상을 한다든지 뭔가 수련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내 영혼을 밝히려고 하는 것이지, 밝히려고 하면은 이 맑아지면
자연의 이 주파수를 내가 연결할 수 있고 센서가 바르게 작동할 수 있고 그래서 위험을 피할 수도 있고 모든 또 사람으로부터 농락을 안 당할 수도 있고 벌써 이 센서가 다 움직인다니까. 누가 내한테 거짓말을 하면서 쌀 내한테 어떻게 하려고 와. 그러면 벌써 이 센서가 탁탁탁탁 치는 게 달라. 누가 이렇게 내한테 뭐 조금 어떻게 하려고 침해하려고 와. 한 이틀 후에 올 거에 벌써부터 나는 안다니까. 그리고 얼마든지 피할 수 있고 대응할 수 있고 이런 걸 내가 만들어 나갈 수가 있는 거야. 아무리 늦어도 2박 3일에는 알아. 원래 이걸 아는 거는 그래서 이렇게 한 6, 7개월 있으면 이런 일이 올 거야. 이런 거는 벌써 아는 거야. 이렇게 지금. 아무리 무디도 2박 3일은 벌써 주위에까지 다 왔으니까. 그걸 알고 내가 대처를 할 수 있는 거지. 인간만큼 자연과 갖췄고 자연을 전부 다 읽을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게 인간만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게 네 영혼이야. 우주의 원소기 때문에. 그걸 전부 다 우리는 다 깡깡 막아 놓는 게라. 네 생각으로. 네 아르마리로. 전부 다 막아버리고 네 욕심으로 막아버리고 그렇게 영혼이 이 감지를 못하고 있는 거거든. 다 덮어 써가지고. 요걸 밝히려고 우리는 수련도 하고 수행도 하고 스스로 내가 욕심을 놓으려고 노력도 하는 거예요. 근데 욕심을 놓으려고 노력하는데 욕심을 놔지나요? 당체가 안 놔지는 거라. 왜? 놓는 원리를 모르고 놓으려고 하는 거지. 네가 욕심을 놓으려고 한다고 놓을 만큼 되는 것 같으면 벌써 다 컸게. 놓으려고만 하는 거야. 안 나져 죽어도. 욕심은 어떻게 해서 나죠? 내가 많은 걸 알아야 돼. 알면 저절로 욕심을 놓는 게 아니고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어져. 그래서 욕심을 안 내. 모르니까 욕심을 내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을 옳은 지식을 갖추어야 된다 이 말이야. 에? 나는 지식을 많이 갖췄다라고 하면서 내 옆에 사람도 어떻게 못한단 말이야. 옳은 지식을 안 갖춘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사람을 만나서 사람하고 같이 살고 같이 지내려면 이 지식이 있어야 돼. 같이 살 지식이 있어야지. 저쪽에 지금 유럽이 어떻고 뭐 이걸 외워야 되는 게 아니라니까. 이걸 인성교육이라고 하는 거라. 우리가 사람이 요만큼 우리가 같이 지내려면 이 사람들을 아는 걸 내가 이 공부를 해야 돼. 우리가 이런 지식을 엉뚱한 걸 갖춘 거야. 좀 있으면 내 자식을 나가고 키워야 되는데 자식을 놓으면 내가 어떻게 되는지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수학 공부해 놓은 거야. 수학 열심히 수학 공부했어. 이게 누구 좋아갖고 이제 만날 때가 됐는데 만나갖고부터 대충 이래 가고 만나다 보니까 자식을 낳았어. 이거 만난 것도 처리 못하고 자식도 처리 못하면 나 수학 아무리 배우면 뭐해. 그걸 지식이라 했다고 이게 지금. 난 좀 울고불고 쌩 날리는데 수학 잘하는데 왜 우노 지랄아. 우리가 뭐를 배워야 되는지를 모르고 이게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이런 사회를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회를 살기 위해서 갖추었어야 된다. 응? 이제 봐봐. 우리 앞으로 사는 세상은 봐봐. 사람을 벗어나고는 살 수가 없어. 그럼 사람은 사람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 바르게 우리가 사람하고 사는 법을 배웠어야지. 이걸 공부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할 공부는 안 하고. 우리가 글을 왜 배우고 말을 왜 배웠어? 내 혼자 살려면 말 안 배워도 돼. 너를 만나면 이 서로가 소통하려고 말을 배운 거거든.
서로가 이해를 시키고 이해를 하고 하려고 말을 하는 거잖아 지금. 살아가는 방법을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어렵지 않고 살아. 예? 근데 그런 걸 우리는 지식인 줄 몰랐던 거지. 남편을 만나시면 남편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고자 하는 그런 공부는 좀 했어야 되는데 안 하고 또 만났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좋다고 만나고 나중에는 전부 다 꺾어버리 해가지고 이게 막 서로가 통하지를 안 하고 미치네 이게. 모르고 만났을 게 그러니까 인자부터라도 그 공부를 해야 되는 게라. 이해돼? 네. 소맨십을 할 때 소맨십이라고 그렇게 해야지. 그걸 봐야지. 저는 일만 있으면 와가지고 뻗떡거리디만은 가면 그만이라고. 이거는 뭐 이렇게 해야지. 여기 그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둘러보고 갔다면 그 위에서 처리하는 게 눈에 보여야 돼요. 그래갖고 중간 사람들이 힘있게 와갖고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그렇게 안 할 것 같으면 네가 온 게 잘못 온 거라. 네가 왔다 헛발질을 하고 가기 때문에 여기 상황을 위에서 모른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위에 사람이라면 벌써 내려갖고 뭐 탁탁탁탁탁 보면 얼른 보여야 돼 이게. 그래서 위에 사람인 거라. 내 손으로 하는 거는 안 돼도 가면 쫙 보여야 된다고. 이게 위에 사람이야. 현장에 딱 가갖고 딱 보고 오면 벌써 이거는 수습할 게 벌써 탁탁탁탁탁 떨어져야 돼. 그래서 갈 때 어떻게 가느냐면 제일 먼저 다친 사람들이 그 작업을 하면서 있잖아. 그럼 중간 사람이 간다고. 가니까 요 보고 올라오는 게 심통치 않을 때 위에서 내려가는 거예요. 긴급 파견하는 거라. 응? 수해 피해를 크게 입은 것 같은데 뭔가 보고 올라오는 거는 뭔가 심통치 않아요. 근데 뭐 기자들이 가서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뭔가가 저 살피갖고 바르게 뭔가 보여야 되는데 이게 보고 들어온 거로 갖고는 잘 감이 안 되는 거라 이게. 그러니까 내가 긴급 파견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얼른 딱 살피니까 이렇구만. 그래가 딱 돌아오니까 너희들이 일을 못하는 거를 내가 직접 간단 말이야. 너희들이 중간에서 가갖고 일을 착착착 처리해가 보고 딱 들어오면 내가 갈 필요 없어요. 바르게 보고 바르게 와가지고 바르게 지금 나를 이해시키면 내가 갈 필요가 없는데 중간에서 갔다가 왔다가 처음부터 그래서 대통령이 안 간다고. 피해가 일어나면 처음부터 가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딱 일어나면은 그 밑에 이제 부장급들, 과장급들이 가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얼른 빨리 움직여야 돼 이게. 그래가지고 이게 딱 보고 올라오면 여기서 이제 그 장관급이 가야 돼. 급수가. 갖고 탁탁탁 들어보고 보고가 딱 올라와야 돼. 뭐 가가지고 뭐 하루 종일 있나 뭐 3일 있나 돼. 가갖고 몇 시간 있잖아 여기. 그럼 몇 시간 만에 딱 올라온다니까. 딱 올라오면 보고 탁 들어오면은 그래. 그럼 뭐 어떻게 하면 좋겠어? 어떻게 하면서 이 상황이 이 정도는가 아닌데 이게 뭔가가 빠진 것 같다. 내일 모레 잡아. 내가 가볼게. 요래 되는 거라고 이게. 중간에서 잘 해가 보고 달 들어오면 여기서 처리가 착착착착 내려가고 쫙 처리해보면 돼요. 내가 가갖고 못 본 거를 빨리 파악해가 와가지고 이 정리를 해갖고 이걸 내려보내야지 수습이 인자부터 기가 차게 돼갖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안 나게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다 이제 처리한단 말이야. 그게 큰 우리가 이제 뭐 태풍이 됐든 무슨 천지지변이 됐든 이런 게 일어나고 피해를 많이 본다는 것은 이때까지 너희들이 무관심하고 뭔가 잘못하고 이렇게 해놓은 것들이 지금 파괴가 일어나는 겁니다. 잘 해놓은 건 절대 파괴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몇 년 만에 한 번씩 태풍이 일어나, 태풍이 많이 오더라도 한 번씩 그렇게 때리는 거거든. 이게 왜 잘못돼 갖고 있는 것들이, 응? 요번에는 요래 오고 다음엔 요래 오고 다음에는 요래 온데 요런데 지금 요렇게 안 해놓은 거야.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농사를 지면서 피해를 많이 보는 것은 너희들이 농사를 안이하게 짓고 있지 않느냐.
임시 방편으로 안이하게 해갖고 돈만 벌어먹으려고 한 게 지금 몇 년이 됐다면 정확하게 큰 게 한번 와갖고 때려 부는 거거든. 탄탄하게 지은 거는 절대 피해 안 봐요. 아무리 큰 이 태풍이 와도. 배를 보관을 하고 어떻게 하는 이런 것까지 안 한 거지. 예? 무사안일주의. 그렇게 해갖고 대충 이렇게 걸어놨는데, 요번에는 이렇게 했는데, 요번에 너무 큰 게 오니까 전부 다 뒤비졌다는 얘기거든. 사실 저 배가요, 큰 톤수는 아무리 큰 게 와도 그렇게 안 되게끔 돼 있어요. 왜? 아주 아끼거든요. 큰 거니까. 그렇게 단도리를 잘해요. 그 파도가 큰데도 그거는 버틴다니까. 파도 크게 와가지고 큰 배 자빠졌다 소리 들었어요? 근데 작은 것들은 있지. 어느 정도 파도가 오면은 이게 육지로 끌어들여갖고 보관을 할 수도 있게 돼가 있습니다. 저기 너희들이 이만큼 이렇게 산업이 이렇게 일어난다면 이런 데도 좀 투자해가지고 어느 정도 되면 대피를 할 수 있는 이런 거는 만들어 놓고 이걸 해야 돼요. 이걸 안 하고 그냥 정말 지금 요번에 넘어가겠지. 요번에 크게 안 왔으면 좋겠다. 맨날 이러고만 있으니까 나중에 오고 크게 오지 왜 안 와, 인마. 그 걱정할 때는 올기라는 얘기거든. 그래갖고 다 쎄 빠져보는 게라, 이게. 뭐 어장 같은 것도 뭐 이렇게 해갖고 뭐 대충 돈만 빼먹지 그쪽에다 시설 관리를 잘 해갖고 막 이런 물이 오고 할 때는 어떻게 된다는 이런 것들 다 안 한 거야. 그래서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할 때는 그런 때는 많이 남아 먹었잖아. 많이 남았을 때 30%는 띠갖고 요거를 항상 보완을 하면서 더 시설이 낮게 하고 무슨 앞을 대비하고 이건 30%를 그랬어야 되는데 다 남았을 때 다 홀딱 쪼못 붙으니까 섣부고 여기 몇 년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큰 게 하나 오니까 막 활짝 디비 갖고 이때까지 남아 훑어 묻었던 거 전부 다 본전 내놔 다 끌고 가쁘는 거지. 이렇게 끌고 가쁘니 나중에는 막 우리는 이제 큰일 났다 뭐 배부를 때는 보완 안 했잖아. 그리고 뭐 정부에 이런 걸 안 해준다고 욕했었고 근데 정부가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게 안 돼요. 그러면 그 동안에 이렇게 되는 게 몇 주기 동안에 이렇게 되더라. 우리가 이렇게 못하면 보험이라도 여차. 에? 이런 거를 갖다 정부에다 우리도 보험 들게 해주십시오. 뭐를 해주십시오. 뭐를 어떻게 하면 어떤 식으로 되면 어떻게 해주십시오. 예, 쫙 해갖고 그런 거를 보험을 정확하게 이용하시면 너가 피해봐도 또 다시 더 좋게 만들 수 있어. 보험이 여기에서 이래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여기에 들고 요걸 갖다 국제보험까지 들 수 있다니까. 보험제도가 기가 차게 나와갖고 있는 겁니다. 이게 너가 미처 어떻게 하지 못했다면 보험에다가 이렇게 하면 그래서 보험에서는 이런 사고가 나더라도 크게 안 나게 하기 위해서 저거가 뒷바라지를 해줘야 돼. 그 돈 받는 대신에 사고 안 나면 다 남는 거잖아. 그게 보험이거든. 이제 요런 게 하나하나가 연결되는 것들이 지금 빠져먹어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요럴 때마다 우리가 그런 거를 사회단체는 이런 걸 연구를 해야 돼. 해갖고 이 사회가 피해가 보는 것을 정리를 해줄 줄 아는 이런 거를 연구하고 만지고 이런 걸 내주고 이래야 되지. 그런 걸 잡아주고 그걸 이해시키고 계몽해주고 이렇게 피해를 보더라도 피해를 봐도 우리는 더 나은 발전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고 이게 사회단체가 돼야 되는 거라. SBS가 11월 18일 개최한 포럼에서 대선 후보 4인이 기후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는 에너지에 대해서는 탈탄소 시대에 걸맞은 에너지 고속도로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 유통, 판매할 수 있게 하면 에너지 절약과 탄소 중립 조기 달성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중심의 공약을 제시하면서 최근에는 건설이 중단된 원전 신한울 3, 4호기와 관련 국민 여론에 따라 이 문제를 제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탈원전을 벗어나려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먼저 탈원전 포퓰리즘 정책을 폐기하고 탈석탄을 에너지 전환의 기본 축으로 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2030년까지 최소한 2010년 대비 탄소 배출량을 50%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은 50% 늘려야 하며 미래는 핵 발전이 아니라 재생에너지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대한민국 기후위기 대응 전략 핵심은 탄소 중립 실현이라면서 그러나 우리 여건에서 원전 없이 신재생에너지만으로 탄소 중립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것에 중심을 두어 정책을 만드는 것이 좋은지 스승님의 지혜의 말씀 청합니다. 우리 기후 문제 때문에 엄청난 방법들을 지금 쏟아내면서 이 바른 방법은 지금 하나도 못 봤습니다. 이 지구에 탄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인자 과학 시대가 열렸어요. 탄소를 어떻게 만지느냐에 따라서 질을 썸에 따라 갖고 질이 좋은 방법으로 쓰이고 공에 해가 되는 게 아니고 연료로도 되고 오만 방법을 다 쓸 수 있는 게 탄소입니다. 물과 탄소가 어떻게 결합이 될 때 어떠한 작용을 할 것이며 이 탄소의 앞으로 중요성은 굉장히 높아질 겁니다. 지금 이 첨단에 탄소 안 들어가는 데가 없습니다. 근데 연료에도 지금 탄소가 안 들어가는 데가 없습니다. 근데 탄소가 굉장히 질 낮게 쓰이고 있는 시대입니다. 탄소가 질이 높게 쓰면 그 자체로서 이 지구 오염도 없앨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앞으로 기술 첨단 시대라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생활에 기하게 쓰고 이런 걸 탄소로 가지고 연구를 해가지고 좋은 방법을 찾는 이 아젠다를 몇 개를 놓고 1년에 한 번씩 탄소 연구를 해가지고 그 엑스포를 열어가지고 대한민국에서 그래서 지금 나쁜 가스가 나오는 것도 중화시키면서 연료로 바꿀 수 있는 이걸 연료로 바꾸면 어떻게 될 거냐 이거죠. 됩니다. 지금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오는 거죠. 처음에는 부작용이 일어나다가 부작용을 역으로 쓰는 역발산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또 이 탄소 배출을 해갖고 우리한테 좋은 거를 주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식물이 탄소 배출을 해서 좋은 걸 해주고 우리는 지금 탄소를 태워가지고 공해를 만들어갖고 저 지구촌에다가 띄어버리니까 지금 안 좋은 거거든요. 이게 공해가 되는 것은 잡을 수 있는 기술을 이걸 지금 빨리 해야 되는 거죠. 됩니다. 근데 인자 초기라 놓으니까 계속 태야만 묻지만 이제 태워가지고 나오는 이 질량으로 또 에너지를 생산을 하고 이거는 오염이 되지 않게끔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몇 가지 아젠다를 놔가지고 기업이든 사회든 개인이든 이 탄소의 새로운 용도의 이런 것들을 해서 엑스포를 열어갖고 나라에서 큰 상도 좀 주고 그런 사람들이 아주 기발한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면 그걸 갖고 국가에서 또 이렇게 밀어도 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앞으로 탄소 연구를 좀 해야 돼요. 거기에다가 투자를 제법 좀 하면 됩니다. 다른 데 엉뚱한 데 투자하지 말고 이 기술과 과학 발전이라는 게 이는 지구촌을 유용하게 하는 과학 발전 이런 데에 엑스포를 자꾸 였어요. 대한민국 대통령상도 좀 주고 혜택도 좀 주고 노력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지원도 좀 해주고 노력의 상품이 안 나왔더라도 노력 더 하게끔 지원도 좀 해주고 이런 거 10만 원씩 100만 원씩 이런 거 좀 주지 말고
돈을 쓸 때다 써야지. 그 상인들 지금 손해봤다고 뭐 이래가지고 뭐 돈을 많이 준다고 이 카드만은 지금 뭐 몇 조를 가지고 뭐 100만 원씩 준다며. 100만 원씩 잘한다. 이 뭐 어때? 껌 주는 것도 아니고. 장사를 지금 몇 달을 못 했어요. 몇 달을 못 했는데 이걸 100만 원씩 위로금 준다고? 그럼 100만 원 주면 내일 또 100만 원 주고 모레도 100만 원 주고 그 다음 날도 100만 원 줄 건가? 잘 생각해봐요. 장사 시간을 1시간을 넓혀주면서 방역을 우리 같이 잘하자. 이라고 의논을 해갖고 했으면 100만 원 안 줘도 돼요. 그리고 1년, 2년 뭐 이렇게 어렵게 했으면 요런 거를 뭐 이렇게 1000만 원씩 주겠다. 1000만 원 줘가지고 몇 년 동안 손실 본 거 택도 없어요. 1000만 원씩 주면 있죠. 우리 또 몇십 조 나라에 빚져야 됩니다. 그것도 젊은이들한테 다 돌아갈래? 나라의 빚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1000만 원 주기보다는 이 사람들이 지금 어려워진 거를 견디 나갈 수 있게끔 3천만 원이든 5천만 원이든 7천만 원이든 1억이든 최고 3억까지도 융자를 내주십시오. 그게 나아요. 내가 몇 천만 원 융자를 내서 어려움을 풀어가면서 노력을 하게 해주는 게 나아요. 100만 원 주는 게 나아요. 대답 막아놓은 게 뭐나네. 어려움이 좀 풀리도록 해준다라는 거. 우리 이 지금 자영업자들이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투자하는 건 꽤 안 씁니다. 이건 투자예요. 그렇게 하면서 넉넉하게 풀어나갈 수 있게 돼. 100만 원 주면 누구 어디 보게트에다가 얼마씩 찔러주고 어디 선거운동도 아니고 이건 저금리로 아주 저금리 최대한 나라에서 봐줄 수 있는 만큼 은행하고 의논해서 이분들을 돕자. 이래가지고 0.5%라든지 뭐 이렇게 저금리로 해가지고 이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을 쓰게 이렇게 해서 좀 넉넉하게 좀 융자를 이래 나라가 어려울 때는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공약을 하려면 제대로 좀 해봐. 국민을 어렵게 했다면 그 어려움을 풀어나갈 수 있는 힘을 줘야지. 이제 그런 것들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이 국민들이 오도록 할 수 있는 아젠다를 만들어 갖고 이 나라의 엑스포를 많이 열어야 됩니다. 이걸 열어 갖고 이것이 조금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이걸 국제 엑스포로 열어 가지고 국제 힘을 모으고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은 엑스포 시대입니다. 기초 아젠다를 못 만들고 있다는 거죠. 이제 진짜로 우리 연구원들이 낯설게 해줄 수 있는, 그렇게 해서 그런 데 지원을 해주는 이런 거를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 기후 문제 잡습니다. 지금 이런 방법으로 기후 문제를 잡는다라는 것은 저하시키는 거예요. 지구가 위험하면 이걸 잡을 수 있는 기술 나오게 돼 있어요. 이 나라가 위험하면 이 위험한 것을 잡을 수 있는 길은 분명히 가지고 위험하게 합니다. 누가? 자연에서. 이걸 더 이야기하면 하느님이. 내가 지금 위험할 때는 풀어갈 수 있게끔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암이 왔다면 암이 풀릴 수 있는 걸 가지고 발견하는 거예요. 병이 왔다면 병을 낫을 수 있게끔 지금 병이 와 있는 거라. 이걸 너무 오래 질질 끌고 미련하게 가다가 보니 사망도 하고 다리도 자르고 얼마나 짓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지구촌에 복병이 왔습니다. 왜? 전부 다 저거 잘 살겠다고. 지금 인류 이 지구촌에서 전부 다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너가 잘 살 길만 찾았지 이 지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고 살았던 거야. 지금부터는 이 지구가 중요함을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되고
이 지구가 왜 있는지,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천지 창조를 일으켜 갖고 최고 걸작품 중에 1호가 지구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 우주가 서이겠지만 이때까지는 지구에서 환경이 벌어지고 우주는 빚고 또 빚어서 미래에 설 준비를 해놓은 게 우주입니다. 우리가 전부 다 미래에 우리가 보이는 이 은하의 저 우주는 우리가 다 쓰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공부들을 우리가 할 거예요. 이 대자연과 나는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있고 이 자연에 우리와 관계없는 게 단 한 개도 없어. 매덕 광년이 떨어져 갖고 있는 별도 우리하고 관계성을 다 가지고 있는 거야. 이제 앞으로 그런 공부를 할 거니까 지구 온난화 또 지구 오염도에 대해서 이런 거 이제부터 대한민국이 나서야 됩니다. 이거 연구해야 돼. 대한민국 인류의 지도자거든. 우리한테 그 힘을 다 줘놨어. 그걸 활용할 줄 모르는 거야. 이는 엄청난 이 연구가 시작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인류가 도움되게, 이 지구촌이 도움되게, 이렇게 해서 다 잡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